수급이 답이다 시간입니다. 최강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앵커님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외국인이 좀 뜸해진다 했는데 오늘은 또 완연하게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. 오늘장 키매는 누구로 잡으셨나요? 예,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좀 뜸해졌다가 계속 매수할 것만 같았었던 그런 외국인들이 어제 중립 그리고 오늘 많은 건 아닙니다만 매도로 좀 전환이 됐죠. 해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키맨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확답을 하기에는 이르겠지만 과연 매수 기조가 또 변한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어떻게 해석하셨나요? 제가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씀드렸죠. 몇 천억 안 판 것만 해도 다행이다.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왜냐하면 외국인도 사람이에요, 분명히. 이 모멘텀 공백기. 3차 양적 완화, 아까 말 들어보니까 어떤 전문가님께서 3차 양적 완화의 어떤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거 사실이거든요. 외국인도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워풀한 정책 모멘텀이 등장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오늘 중국에서의 또 스촨성 3조 위안 이상의 어떤 그 부양책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근데도 화학주들은 오히려 그 기대감이 선반영하면서 아침에 1점 몇 프로 올랐다가 종가에는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그래서 지금은 파워풀한 정책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반감이 되고 있는 것은 어제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독일의 이포 지수도 5개월 내 최저치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7.4%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죠. 둔화 나타나고 있죠. 그다음에 어제 시카고 연준 지수도 상당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 우려감이 그래서 3차 양적 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더욱 강력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기가 실제로 돌아서는 어떤 시간을 벌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들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첫 번째이고요. 두 번째로는 독일에서도 스페인의 구제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압력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의 해소 악조의 노출로 인해서 호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인이면은 좀 분명한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21일 날 스페인에 지방선거가 있어요. 어느 그 여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겠습니까? 그죠? 야당으로 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. 네. 그런 어떤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어떤 경제 대책 발표가 좀 됩니다만,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, 그러나 개인적으로는, 목요일 날 발표가 될 어떤 경제대책 이후에 10월 달, 선거 이후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좀, 높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유로존의 불확실성이다. 그래서 어제, 그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긴축안에서 200억 유로가 모자란다. 라는 그런 내용이 좀 대두가 되면서 그리스가 2.7%나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이런 어떤 스페인과 그리스의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이들도 사람인지라 매도의 어떤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다.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외국인도 싫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오늘 어떤 종목들을 매도했나 봤더니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, 내수주에 대해서도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음식료 업종에 240억 매도, 철강 업종에 168억 정도의 그런 매도를 했는데요.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전체 매도의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. 1,000억도 안 되는 860억 정도의 매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대규모의 어떤 매도가 나온 업종은 좀 없었죠. 그런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른 게 없죠. 농심이라든가 좀 내린 게 없죠. 농심이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CJ 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. 오른 게 없고 그다음에 좀 내린 게 없고 그다음에 기관이 받아주는 그런 수급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격에 대한 부담
으로 인해서 황금성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기관이 받아주는 음식료 업종을 매도하지 않았나, 가격 부담으로 인해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철강 업종은 170억 정도 매도를 하긴 했는데 소재 산업은 철강 업종은 산업의 쌀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죠.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철강과 화학, 이 기초 소재, 이 산업에 대해서는 항상 수요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경기가 둔화하게 되면 이런 쪽의 흐름들이 약화가 되게 되고, 또 하나 지금 잘 오르던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이틀 동안 다소 급락을 좀 하고 있죠. 원재재 가격도 최근에 좀 많이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매도한 것 아니냐,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, 그렇다면 수급 특징주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. 어떤 종목인가요? 수급 특징주는 LG전자인데요. 네,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를 했어요. 네, 외국인들이 약 30만 주 정도의 매도를 했고, 기관들이 한 52만 주 정도의 좀 매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. 일단은 그 모멘텀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LG화학, LG이노텍 등을 포함해서 LG그룹의 모든 역량이 다음 달에 출시될 옵티머스 G의 모든 역량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그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.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LG전자는 주가가 상승세를 좀 기록을 좀 했죠. 그런데 항상 주식이라는 게 재료와 호재, 효재, 그리고 악재에 미리 반영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그 시간이 좀 가까워오면서 주가가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선 주도를 딱 보면 알죠. 안철수 원장이 대선 발표하니까 그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치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의 어떤 선반영적인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. 첫 번째는 좀 그렇고요. 두 번째는 그러해서 단기적으로 IT 업종들이 사실상 삼성전자 빼면은 그렇게 대응주들이 좋은 종목들이 없었는데, 그 기대감으로 LG전자는 세 번의 눌림목을 주면서 2달 정도 올라왔습니다.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은 시장도 지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매도의 어떤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였다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은 두 가지죠. 첫 번째, 단기 지금 시장이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. 그리고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쪽 또한 그리 매력이 없다. 이런 어떤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특징주와 더불어 시사점까지 말씀해 주셨네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수급이답이다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.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. 토마토 스탕론 주식